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의대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 의대를 선호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의대를 가고 싶어? 이렇게 또 제가 또 물어보죠. 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의사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직이고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의사가 꼭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은 별로 많이 이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의대의 어떤 그런 선호도가 이렇게 높은데요. 이게 옛날부터 그랬느냐? 뭐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옛날에 한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입학할 때 최고의 어떤 수석 입학자는 보통 의대 입학자가 아니고 뭐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라든가 뭐 전자공학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과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선호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어떤 그런 사실인데요. 자, 그것이 1997년 IMF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IMF 때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들은 종신고용제였습니다. 종신고용제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직업을 구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큰 잘못을 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이렇게 퇴직을 하지 않으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회사에서 그대로 다니면서 이제 월급을 받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수많은 어떤 기업들이 해고의 어떤 물결이 몰아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체에서 사람을 자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막 이 회사에서 해고의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은 쇼크를 먹었죠. 그때부터 이제 안전한 직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뭐 잘리지 않는 어떤 그런 직업을 선호하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된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직업들이 선생님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의사 같은 경우 약사라든가 자, 이런 쪽으로 이제 직업들을 선호하게 되었죠. 어,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그 이후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IMF 이전까지는요. 조금 지방에 조금 못한 어떤 그런 의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좀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의대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대보다 점수가 이렇게 더 높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의대 들어가려면 서울대하고 이렇게 좀 지방의 의대에 이렇게 중에서 보통 서울대를 포기하고 이렇게 지방에 있는 그런 의대를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도 뭐 서울대 몇 명 보내는 것보다 의대 몇 명 더 보냈다면 더 크게 이렇게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의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럼 의대 가기가 이렇게 힘이 드느냐? 뭐, 그건,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의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의대 인원수는 한 3천 명으로 이렇게 지금 제한되어 있어가지고요. 더 이상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마 2007년 때부터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선호하는 의대에서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의 어떤 그런 평균 연봉이 한 1억 6천 정도 됩니다. 자, 1억 6천 정도 되는데 이게 페이닥터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장이 의사의 어떤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한 월급이 한 1,3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개업을 해서 직접 이제 의원을 차려서 이렇게 병원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벌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달에 한 2천, 3천도 벌 수 있겠죠. 만약에 2천, 3천을 못 번다 그러면 굳이 월급장이 의사를 하지 굳이 자기가 이렇게
병원을 차려서 이렇게 의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자료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좀 잘 없네요. 그래서 일단 월급쟁이 의사의 어떤 페이닥트의 평균 수준이 한 연봉으로 따지면 1억 6천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억 6천 정도가요,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평균 임금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사실은 한 3천 조금 더 넘습니다. 자, 그러면 3천 조금 더 넘는데 의사들은 한 1억 6천 정도 되니까 한 5배 정도 이렇게 이제 월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죠? 자, 그것도 이제 페이닥터의 경우고, 기업의 같은 경우는 좀 더 많겠죠. 그죠? 자, 그러면 5배에서 적어도 한 10배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누구든지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위 1%의 어떤 소득자 같은 경우, 소득자들이 보통 얼마 정도 버느냐? 연봉 1억 2천 정도 법니다. 그리고 한 달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나라 상위 소득 1%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게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해보면요, 굉장히 좀 많이 버는 겁니다. OECD 국가들은요, 평균적으로 의사 수입이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일반 근로자의 평균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럼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의 의사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의대 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일단은 차이점이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나라 의대의 숫자가 아까 2007년에 제가 말했듯이 한 3,000명 조금 넘는다 그랬는데, 입학 정원이요, 지금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이 3,058명입니다. 그게 2007년부터 지금 쭉 계속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인구수 대비해서 의사 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의사 대비 인구수를 따져보면요, 의대 졸업자 같은 경우는요, 한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8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보통 한 1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일랜드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요, 보통 이게 인구 10만 명당 한 20명이 넘어요. 그래서 좀 의대 정원을 이렇게 조금 늘어 놓으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인구수를, 지금 의사의 어떤 인구수를 계속 지금 제한을 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심하냐? 의사의 어떤 그런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하다못해 지금 간호사들마저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조 인력이 아니고 수술을 직접 이렇게 옆에서 스포트하는 어떤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 정원을 좀 늘리는 것이 맞는데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의사 수를 늘리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유는요, 우리나라에 의사협회라는 게 있는데, 의사협회에서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의사협회가 무서웠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의사협회는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의사 인원이 많아지면 자기들의 수입이 적어질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들의 밥그릇 사업 때문에 의대의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의사 수, 어떤 총체적인 의사 수의 어떤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요, 또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요, 돈 되는 분야에만 지금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뭐냐면 피부과라든가 성형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 되는 쪽에만 몰리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힘드는 어떤 그런 쪽에는 절대 의사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지금 비어가지고 의사 뽑기도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시골의 어떤 농어촌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가 지금 없어서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 낳는 어떤 그런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요즘처럼 이제 공공의료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공의료에서 지금 시골의 보건소 이런 데서 지금 의사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공공보건이 지금 황폐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서남의대 같은 경우는 49명이 이제 입학 정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사협회에서 이것도 반대를 하죠. 근데 49명 갖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공공의료를 혁신할 수 있겠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한 3, 400명 정도 매년 공공의료 인력을 뽑는다면 조금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49명 갖고 이거 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의사협회 때문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즘처럼 바이러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가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의료 쪽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대처하는 그런 공공의료 시스템은 반드시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는. 자, 이게 의사 같은 경우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요, 사실은 이거 생명을 다루는 공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래서 공적인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야지, 돈을 번다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의료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문제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자꾸 접근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들이 전문직이고 돈을 많이 벌면 참 좋겠지만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의료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괜찮은 직업이 바로 의사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의대의 어떤 그런 학생 숫자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